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제6부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구독자 수도 형편도 없고 조회수도 형편없는데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본인인 제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동생을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은 주변을 밝히는 것이지 하늘의 태양처럼 세상 전체를 밝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만족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도 세상에 많은 형제들 중에 딱 한 명뿐인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촛불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큰 촛불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작은 촛불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등불은 주변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 주변 지인들 중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분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해서 항암제, 방사선, 수술, 색전술 중에 항암은 안 하든지 해도 수술은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즘에는 하나 더 붙어가지고 색전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환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뒤에 항암 방사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항암 후에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은 상태가 좋을 경우, 대부분이 상태가 좋을 경우입니다. 암 전이가 없든지 암 초기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의 전이가 있고 말기일 경우에는 항암 후에 경과를 보고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마다 치료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암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양심적인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그 수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수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보험수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자신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여러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제 동생 역시 한 명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멍하게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내기에는 저희 나이와 제 성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암 환자의 경우라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겪은 암의 종류는 무엇이고 상태가 어떠하며 어떤 치료법 등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종류의 암 환자들의 사례를 찾아 공부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암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전문적인지 살펴보고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체질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도 메모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의사한테 의탁하지 말고 너무 의사를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암은 주변에 알려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세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서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검사 끝에 환자에게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잠시 동안 침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우선 나는 의사이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이 매번 나오는 것일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암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의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의사가 점쟁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자신이 죽을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묻고 답하는 이유는 의학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통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사회 전체의 질병 환경을 분석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지 한 개인의 생명의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원에서 환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는 이런 소견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살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 6개월 하면은 환자는 금방 그 자기 자신을 참혹하게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 박사님께서는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르고 개개인의 신체 조건이 전부 다 다르고 그 개개인의 생명은 모두 인명은 제천이라고 신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한 사회적 의미의 의학 통계는 통계의 속성상 최소한 5년이나 10년 전 통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전은 3개월 단위로 상당한 차이로 바뀌고 있으므로 전혀 그 통계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암은 곧 시한부 인생이라면서 떠들고 다니는 유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유령들이 많습니다. 암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치유법도 개인마다 다 다르므로 일반화시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암 환자마다 병의 진행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환자가 5년 넘게 투병하는 예도 있고 아직 초기라 했는데도 갑자기 진행성 암으로 돌변해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3년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명은 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의사들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야 환자들이 병원에 더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병원도 산업체입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통계를 보고 자기가 확실히 모르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애우가 좋지 않다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 못 간 사람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은 환자는 반드시 의사에게 매달리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최 박사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니 이분이 얼마나 양심적인 분이십니까? 외과적 수술은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암세포가 다시 분열해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한 번의 큰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의학계 보고서나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의 보고에 의하면 특정 암센터의 암치료 성적은 그 암센터의 외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해야 할 환자는 많고 외과적 실력 있는 외과 의사는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의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어떤 기술을 특별하다든지 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